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입니다. 자, 이희웅님, 경북 구미는 박정희 망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구미에는 아마 박근혜가 미는 사람이 당연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병수도 아마 살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도 재밌는 동네가 제법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진주 남해 하동 얘기를 하셨어요. 김종신님. 저희 아버지 고향이 남해입니다. 남해가 참 재밌는 동네이기는 하죠. 친박 그룹이나 적폐 세력들의 이 세력이 훨씬 강한 곳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재밌는 것이 거기에서 김두관이라는 인물이 또 태어나죠. 남해 군수를 했잖아요. 김두관 남해 군수를 만든 데가 또 남해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 도깨비 같은 데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3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도이치모터스 수사. 하면은 김건희 감옥, 안 하면 한동훈 탄핵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수사, 정확하게 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여기저기 선수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또 전주들을 끌어모아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입니다. 시기는 2010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이어진다고 하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가 조작이 있었고요. 그중 그중에 몇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최은순이 개입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최은순이 한 거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건희든 최은순이든 누가 더 주도적이었는지, 혹은 누가 더 권오수와 가까워서 누가 더 오야였는 누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최은순도 김건희도 주가 조작에 고의 가담한 사실은 분명하죠. 가담을 안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당장 김건희, 최은순의 계좌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재판을 통해서. 벌써 권오수에 이어서 최근에는 민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다시 한번 거론이 된 거죠. 바로 엊그제입니다. 김건희 계좌 도이치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라고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투자사 임원이 유죄. 이 사람은 실형으로 좀 감옥을 갔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만 여하튼 이 투자사 임원의 사건에서 법원은 김건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사 임원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민모 씨라는 사람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블랙펄 투자회사라는 곳에서 흑진주직이죠. 흑진주 투자회사의 민모 씨라는 사람이 김건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등등에서 돈을 빼고 넣고 하면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결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나온 판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민모 씨가 누군고 하니 바로 김건희 엑셀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람입니다. 이 김건희 엑셀 파일은 주가 조작에 사용됐던 김건희, 최은순 소유의 이 계좌라든지 그 계좌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왔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나왔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파일이죠. 김건희 엑셀 파일입니다. 이 김건희 엑셀 파일을 만든 사람이 흑진주 투자자문사의 민모라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김건희 엑셀 파일에 보면은 대우, 토러스, DS증권, 미래에셋 등 여러 가지 계좌가 이용됐고 인출된 돈하고 인출된 돈과 다시 들어간 돈, 그다음에 최종 잔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받는지까지 다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엑셀 파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그 중 한 가지입니다. 대우증권 계좌와 토러스 계좌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이 밖에 미래에셋 계좌와 DS증권 계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에 들어있는 엑셀 파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블랙펄의 민모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물증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 물증 쥐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증거물에서 나온 것들을 볼 때 김건희 계좌도 주가 조작에 사용됐어 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자, 윤석열 측은 뭐라고 얘기한다? 계좌가 이용됐지만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표창장이 만들어졌지만 그거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다. 이 말도 뭐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얘기를 조국이 했으면 검찰은 뭐라 그랬을까? 한동훈은 뭐라 그랬을까? 야, 이런 참.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이치모터스 12시에 만나요 송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송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에 12시에 만나요. 도이치모터스 둘이서 만나요. 3,300원 8만 개 때려주삼.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온 거다? 이 민모 씨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민모 씨. 12시에 3,300, 8만 개 때려주삼. 이게 바로 여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유죄 판결을 받는 와중에 김건희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도 인정이 됐어요. 자, 이게 카메라가 잠시 꺼졌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과열이 됐나 봐요. 카메라 과열이 돼서 좀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약간 좀 방송 진행이 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게 발열 문제가 있네요. 카메라에.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법원에서 판결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 범죄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건 직무유기죠.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검찰은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죠. 이거는 명백한 범죄 방조이고 한동훈은 직무유기입니다. 좀 세게 얘기하면요. 범인 도피 은닉에 가담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지금이야 뭐 대통령 마누라라서 못한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 대통령 마누라 되기 전에는 왜 수사를 안 했느냐? 이 사건이 처음 드러난 게 2014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처음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검찰은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를 일부러 회피합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안 만들어주고. 오죽 열받았으면 그 경찰이 기자한테 이 내용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다? 그 경찰관만 처벌받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자, 이건 결국 뭘 말한다? 검찰 전체가 김건희의 도피 은닉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명백한 배임이자 불법입니다. 직무유기 아니면 범인 도피 은닉죄 아니면 배임죄입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좋아하는 배임죄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예, 문제는 검찰이 언제까지 김건희를 수사를 안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얼마 못 가요. 길어봤자 서너 달 뒤에는 검찰도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아니, 그 전에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누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검이 수사를 하게 놔둘 것이냐, 그보다는 차라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적당히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라고 검사들도 생각할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 보면은요, 대통령 부인이 특검 수사 받은 사례 제법 많습니다. 왜? 당장 누구? 예. 이명박 같은 경우에 부인이랑 아들내미 다 수사 받았잖아. 그 사저 비리 해가지고. 기억나죠? 그런데 검찰은 유독 김건희에 대해서만 아주 쉴드를 치고 있죠. 김윤옥, 그러니까 이명박 마누라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수사를 했던 검찰이 막상 윤석열 마누라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는 거지. 진짜 팔이 안으로 완전히 굽고 있는 거지. 남편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죠. 자, 여튼 근데 이 상황을 언제까지 검찰이 놔두지는 못할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특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검법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관련해서는 모두 5건의 법안이 있고요. 이 중에 이은주 의원이 낸 특검법이 소위 말하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 11월에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11월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석 달간 또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60일간 심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2달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면 이 특검이 발동이 됩니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법리상 거부권 행사 못할 거라고 보는 게 맞답니다. 왜? 자기 부인에 대한 거잖아.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려요. 자신 혹은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이해와 관련된 법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 손을 댈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바로 걸립니다. 윤석열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도 그 부분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도 한동훈도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이 특검법을 받으면 김건희가 감옥에 갈 것이고 이걸 안 받으면 탄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어느 쪽을 할까요? 그렇다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으로 갈 바에야 이왕 특검으로 간다면 특검 가기 전에 검찰에서 약간 마사지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죠. 아마 그래서 내년 초 정도가 되면 검찰이 싫으나 좋으나 특검법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 틈을 노려야겠죠.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는 감옥에 가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는 제대로만 한다면 감옥이에요. 근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한동훈이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되겠죠. 한동훈 아니면 윤석열이. 자, 스노우송님, 탄핵되면 바로 김건희 수사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거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쿨피님, 거부권 무죄야 그대로 둠 너무한 거 아님? 이라고 하셨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거부권이 대통령한테 있고, 헌법에서 거부권을 제약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분명히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립니다. 그러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백마 장군님,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은 더 나락으로 간다. 예. 자, 백마 장군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이러나 저러나 특검은 갈 수밖에 없고, 특검을 가게 되면 김건희는 더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특검을 거부할 수도 없다. 만약에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차라리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미리 좀 마사지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요, 지금까지의 검찰, 윤석열 이전의 검찰에서는 그런 논법이 통했어요. 근데 윤석열 시대에는 그런 논법이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은요, 기존 검찰의 문법이나 정치 문법을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내가 대통령인데 왜 지랄이야 라는 식의 태도잖아요. 아나무인이야. 내 맘대로야. 내가 대통령이야. 까라면 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관행으로 쌓여있던 이런 수사나 정치의 문법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째라고 하면서 그냥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부권 행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거부권 행사 시점이 언제쯤이다? 딱 2월, 3월경이에요. 그럼 뭐다? 총선 바로 앞이네? 자, 근데 그걸로 끝나나? 아닙니다. 50억 특검이 또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도 들어올 겁니다. 최수근 상병 특검도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거 다 거부해? 총선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은 하지. 윤석열은 하지. 그러면 어찌 돼? 국힘당 망해. 그럼 국힘당에서 어쩌겠어? 반란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하면은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제가 뭐 한동훈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도 탄핵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프리덤님, 조중동 바쁘겠네요. 감자탕 감자님, 하필 총선 전에 크크크 자충수. 소정님, 진표 탄핵은 못 시키나? 에휴,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 미국처럼. 미국 하원 의장 날라갔잖아. 우리는 왜 못하나? 아우 씨. 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특검하자. 요것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조가 지금 발동되어 있는데, 국조 발동을 지금 김진표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최상병 특검은 언제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최상병 특검은요, 4월에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입니다. 자,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꽤 많으세요. 아까 광원님, 룬건이, 동훈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잡혀가자 하셨고요. K9 멍공공제 명신님, 똑똑하면 이상등이 멘치록 명박이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또 다른 분도 후원해 주셨어요. 이명박님, 감사합니다. 이명박님 또 이렇게 또 잊지 않고 후원해 주셨네요. 이명박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10분입니다. 자, 장윤진 TV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프리덤님, 공수처 힘 좀 내라 라고 하셨어요. 공수처도 참 답답하네요. 김용성님, 저들이 꼼수 미리 계획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폴강님, 김진표도 서울대 법대 출신인가요? 근데 서울대 법대는 아니고요. 서울대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김인호님, 참 재밌습니다. 내송이 뻑 눌리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속이 좀 풀리신다니 다행이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밤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요, 앞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꼭 방송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 보니까 금, 토, 일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금, 토, 일, 월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화, 수, 목 중에서 하루 정도 쉬는 날을 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화, 수, 목에 꼭 중요한 일들이 또 꼭 터져요. 그래서 아유, 제가 내일은 하루 쉴게요 해놓고도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원중의 뉴스. 자, 일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월요일인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월요일이니까 또 하루, 일주일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